는 기술과 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레거시 메모리 쪽에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디테일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 딱 꺼질 때 구조조정을 또 정말 기깔나게 잘 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수혜를 보았나요? 일단 이제 중국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작년 말부터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구 환신이라는 건 예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헌 제품을 바꾸면, 새 제품을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인데, 자, 이번에 이구 환신 정책은 과거하고 달랐던 게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PC 같은 이런 디바이스들을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막 스마트폰이 다 그냥 다 깨져가지고 액정 깨져가지고 다 떨어져도 그냥 썼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구 환신 정책 때문에 많이 바꿨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에 악성 재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악성 재고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많이 완화되는 효과를 줬고, 그게 메모리 가격, 반등 속도를 좀 빨리 일으킨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을 상반기는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소진돼 가는 거죠. 정책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뭐 재정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자국의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취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는 굉장히 그래도 내수 어떤 부양 정책이 큰 효과를 봤지만, 이게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레거시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기대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글로벌 9위 오삿 업체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사실 이제 오삿이라고 하면 후공정 전문 기업이고, 그러니까 사실 국내 후공정 전문 기업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이제 후공정이라는 산업 자체도 이제 뭔가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예전에는 수백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수천억 단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조 단위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투자 규모가 커지고, 이제는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규모가 없는 회사들이 좀 이제 이쪽에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 마이크론은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의 기술과 투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레거시 쪽 메모리 가격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기 레거시 쪽에 추가 투자하기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언제든 중국이 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HBM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뭔가 이제 충족을 시켜주면서 우리의 투자 부담을 줄이려면 외주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레거시 메모리 쪽에 특히나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레거시만 받아먹고 이 회사가 이제 미래가 있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D 패키징 쪽으로 진출을 해서 나중에는 뭐 HBM이나 일부 쉬운 것들, 그런 공정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만으로 해도 회사가 굉장히 크게 커질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 기업들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요?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막 던지는데요. 저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런 게 없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전문가들이 숙고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기 때문에, 이거는 D램은 19나노 이하,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 14나노 미만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이런 게 딱, 심지어는 노광 공정 같은 경우는 레이저 소스를 기준으로 딱 이게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당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대응이 가능한데, 트럼프는 뭐 이거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팡팡팡 때리고 나서, 사실 거기서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되게 많아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뭔가 정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일단은 있기는 한데, 트럼프가 사실 주식 시장에는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뭔가 그 수출을 하는데 추가로 뭔가 뭐 더 규제가 악화되거나 그렇게 됐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줬고요. 엄청난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말 자금을 정말 엄청나게 투입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자국 기업들의 기술 축적이 많이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자금을 무작위로 막 쏟아보면 버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 딱 꺼질 때 구조조정을 또 정말 기깔나게 잘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하는데, 중국은 딱 진짜 죽일 기업, 살릴 기업 딱 만들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죽은 기업들의 기술을 다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딱 그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선두 기업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 장비 쪽에서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우라라는 회사 있어요. 나우라 그리고 에이맥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해서 주요한 뭐 증착이나 식각이나 이런 쪽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글로벌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갈 정도로 규모와 기술을 확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똑같죠. 예전에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막 정부 자금 받아 먹으려고 사기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지금 보면 파운드리는 SMIC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는 CXN,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중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언제쯤 자립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이엔드 쪽은 사실 중국도 여전히 한국 기업들,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뭐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선단 공정 쪽은 아무래도 중국이 EUV라는 장비를 쓸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한국 칩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로우엔드 쪽만 하다가 이제는 미들 엔드까지 막 따라오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하이엔드까지 따라오는 게 이제 그동안의 중국의 수순이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이엔드 쪽은 우리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이엔드 쪽에서 우리가 뭐 좀 더 헤게모니를 지키려면 지금 하이엔드 메모리 시장은 점점 더 주문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범용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HBM이라든지 아니면 소캠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고객사 맞춤형 메모리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중국이 추격해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5에서 10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되나요? 로엔드 시장, 범용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레드오션화,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하이엔드 쪽은 그래도 시간은 좀 벌 수 있는데 여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또 중국도 하이엔드 시장을 따라오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중국의 커스텀 메모리의 어떤 최종 엔드 수요처가 결국 AI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쪽도 지금 중국의 AI 기업들이 워낙 빨리 성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무시할 수 없죠. 최근에 보면 이제 화웨이가 설계한 그 어센드 910C 같은 칩들 은 엔비디아의 중국향 칩 H20 수준에 근접했다. 오히려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하이엔드도 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좀 오래 끌어서 그 사이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